요즘 마트에 가면 가격 좋은 특가와 몸에 좋다는 문구가 정말 많죠.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광고 문구는 화려하고 할인폭은 크고 당장 눈앞에서 혜택을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1+1 행사에 50% 할인에 건강기능 강조 문구까지 붙어 있으면 안 사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장 보러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카트에 특가 상품을 가득 담으시고 계산대에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들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벨은 잘 모르겠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고 그냥 아는 브랜드나 싼 거 위주로 산다고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눈도 침침하신데 작은 글씨를 일일이 읽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포장 뒤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건강에 좋다는 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작은 라벨 안에 있습니다. 원재료가 뭔지, 첨가물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트륨은 얼마나 되는지, 제조원은 어딘지 말이에요.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식품 독성과 영양 안전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식품 제조 현장도 다녀봤고 안전검사 기관에서도 오래 일했습니다. 수많은 식품들을 분석하고 성분을 뜯어보고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추적하면서 30년을 보냈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광고가 아니라 라벨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붓고 피곤해 하셨거든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증상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식단을 살펴봤는데 저렴하다고 사신 식품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값싼 식품들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게 제 평생 연구 주제가 됐죠. 오늘은 광고 대신 라벨에서 찾아야 할 진짜 신호 10가지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편하고 싸다는 말에 기대기 전에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과 경력만 믿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써온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드릴 테니 지금 여러분의 장보기 습관에 바로 얹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라벨을 읽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글씨도 작고 용어도 낯설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도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기준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재료 첫 줄에 뭐가 오는지,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진 않은지, 제조원이 명확한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걸러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손주들 먹일 것도 고민이시죠? 우리 세대는 그냥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알레르기도 많고 예민한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손주 입에 뭘 넣어줘야 할지, 며느리나 딸한테 뭘 사다 줘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럴 때도 라벨만 읽을 줄 알면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보기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 기준이 생기면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고 편하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가족에게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마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조림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손주가 참치를 좋아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벨 읽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원재료 첫 줄 보는 법, 나트륨 비교하는 법, 제조원 확인하는 법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 큰아버지가 계십니다. 69세이신데 평소 전략이 몸에 밴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으시며 사셨고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계시죠. 마트에서 행사하는 수입 통조림이나 간장을 자주 골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넉넉하니까 당연히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큰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큰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장 보러 다니세요.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불편하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더 간편하고 저렴한 식품 위주로 사셨던 거죠.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혼자 먹기에도 적당하니까요. 처음엔 정말 별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드셨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화도 점점 더뎌졌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속쓰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큰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내과도 가보시고 소화기내과도 가보시고 검사도 여러 번 하셨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까지 다 해보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래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라고 하셨대요. 약을 드셔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붓고 속이 안 좋아지는 게 반복됐어요. 큰아버지가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다고요. 그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큰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유통기한이 1년, 2년씩 남은 통조림들이 가득했고 간장병에는 제조 날짜가 3년 전인 것도 있었습니다. 냉동실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냉동 생선과 가공육이 가득 쌓여 있었고요. 상온 찬장에는 원재료 표시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는 소스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라벨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 첫 줄을 보니 대부분 물 다음에 바로 나트륨이나 당류가 나왔어요. 첨가물 목록도 엄청 길었고요. 나트륨 수치를 보니 권장량의 몇 배가 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냥 싸고 편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셨으니까요. 제가 큰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런 제품들을 고르시냐고요. 큰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마트 가면 전단지에 큼지막하게 광고하고 있고 가격도 다른 것보다 훨씬 싸고 양도 많아서 좋은 줄 알았다고요. 라벨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엄두도 안 났고 설마 마트에서 파는 게 나쁠까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가 함께 라벨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준비해서 원재료 첫 줄에 뭐가 오는지, 제조원이 어딘지, 나트륨 수치는 얼마인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라벨이 더 명확하고 첨가물이 적고 나트륨이 낮은 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관 상태가 좋은 매장으로 구매처도 바꿨습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 말고 온도 관리가 잘 되는 중소형 마트로요. 발효식품은 값이 좀 더 나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국내 브랜드로 교체했고요. 통조림도 가격보다는 라벨이 명확하고 제조 날짜가 최근인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냉동 생선도 원산지와 생산 방식이 분명한 걸로 바꿨고요. 처음 2주는 큰아버지가 적응하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익숙한 맛이 아니니까 싱겁다고 하시고 가격이 더 나간다고 걱정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금 아끼는 몇천 원이 나중에 병원비로 몇십만 원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런데 3주차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4주차에는 신발이 편하게 들어간다고 좋아하셨어요. 5주차쯤 되니까 소화가 한결 나아지셨다고 밤에 숙면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큰아버지 얼굴에서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큰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라벨만 제대로 읽어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요. 지금은 큰아버지가 장 보러 가실 때마다 돋보기 챙겨가시고 라벨 먼저 확인하신대요. 조카들한테도 이거 봐라, 이렇게 확인하고 사야 한다고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식품 선택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품 선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혹시 이런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먼저 과일과 채소부터 봐야 합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고 표면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향을 맡아봤을 때 과일 본연의 향이 거의 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건 과도한 코팅이나 착색 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과도한 표면 처리와 잔류 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도 그랬어요. 윤기 도는 수입 과일을 즐겨 사셨는데 향이 약하고 맛이 밍밍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국산 제철 과일로 바꾸셨는데 향도 진하고 맛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은 산지와 처리 방식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는 흐르는 물 세척과 담금 세척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문만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을 단정하지 말고 라벨 정보와 보관 상태를 우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일 고를 때 색보다 향을 먼저 맡아보시나요? 다음은 주스와 농축 과일 음료입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라벨을 보면 농축액 비율보다 당류 첨가가 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일 본연의 이점은 줄어들고 당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외 영양 지침에서도 과일은 통째로 먹고 음료는 섭취 빈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2세 이선희님은 아침마다 과일 음료를 드시다가 물과 제철 과일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재료 첫 줄을 보세요. 물 다음으로 당류가 바로 나온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착향료 표시가 있다면 마시는 빈도를 확 낮추셔야 해요. 무가당 표기가 있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이제 양식 수산물과 값싼 냉동 생선 얘기를 해볼게요. 냉동 생선을 해동했을 때 살이 너무 쉽게 무르고 비린내가 유난히 강하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항균제와 잔류 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관 상태가 나쁜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74세 정태수님은 냉동 생선을 해동할 때 비정상적인 냄새가 난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품을 바꾸고 신선한 생선을 사는 횟수를 늘렸다고 하십니다. 원산지와 생산 방식, 냉동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해동은 냉장 해동만 사용하세요.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냄새와 조직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동할 때 어떤 냄새 체크를 하시나요? 통조림 고기와 생선도 조심해야 할 품목입니다. 유통기한이 과도하게 길고 라벨 인쇄가 흐리거나 캔이 부풀어 오른 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국내외 식품안전기관에서는 금속 용출과 보관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66세 김난주님은 행사 상품 위주로 통조림을 사셨는데 속쓰림이 계속 있으셨대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바꾸신 뒤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제조원과 내용량, 첨가물 표시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세요.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고요. 캔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팽창되어 있으면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댁의 비상용 통조림 마지막으로 상태 점검한 때가 언제인가요? 가공육과 냉동 간편식도 빼놓을 수 없죠.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향이 자극적이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복권기구에서는 가공육의 과다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0세 오지우님은 야식으로 소시지를 자주 드시다가 삶은 계란과 두부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단백질은 생선, 콩류, 달걀로 분산해서 드세요.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가공육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우유와 분유 같은 유제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원유 함량과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기준은 단백질 함량과 품질 지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세 최수영님은 가격만 보고 유제품을 사시던 습관을 버리고 제조지와 보관 온도 표시를 확인하기 시작하셨대요. 신뢰 가능한 제조원과 냉장 유통이 분명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나치게 싼 가격이나 불명확한 표시, 포장 손상이 있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제품 살 때 가장 먼저 어떤 항목을 보시나요? 장류와 소스류는 우리 식탁의 기본입니다. 전통 발효 여부, 원재료 비율, 숙성 기간이 맛과 안전을 가릅니다. 국내 발효식품 연구기관들에서는 전통 발효의 미생물 다양성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71세 문경호님은 자극적인 소스를 줄이고 발효 간장과 된장을 늘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재료 첫 줄에 콩과 곡물이 충분히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나트륨 함량은 동일 용량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정확합니다. 집에 있는 간장과 된장, 원재료 첫 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임류와 김치류도 중요합니다. 발효량이 약하고 색이 지나치게 고르다면 과도한 처리가 된 걸 수 있어요.
국내 발효식품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생과 숙성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3세 한미숙님은 산지 표기가 명확한 제품으로 바꾼 뒤 속이 더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산지와 제조원, 숙성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량 구매를 권합니다.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김치의 산지와 제조원 알고 계신가요? 소금과 양념도 빼놓을 수 없죠. 정제 과정과 불순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관리에 불리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67세 강윤호님은 조리할 때 계량 스푼을 도입해서 섭취량을 줄이셨대요. 신뢰 가능한 브랜드의 깨끗한 소금과 신선한 향신채로 맛을 내세요. 소금이 덩어리 지거나 잡내가 나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금 한 숟가락을 얼마나 자주 계량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건조식품과 경과입니다. 이건 습기와 곰팡이에 정말 민감해요. 보관 온도와 수분 관리는 곰팡이 독소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70세 이정자님은 경과를 소포장으로 바꾸고 한 달 내 소비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기한을 적어두세요. 군내나 변색이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집에 오래된 경과 혹시 남아있지 않나요? 이제 실천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벨 읽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재료 첫 줄입니다. 여기에 뭐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주성분이 결정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시고요. 제조원과 제조지가 어딘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시다고요? 그럴 땐 집에 돋보기를 준비해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라벨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매처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는 매장인지, 원산지 표시가 추적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반품 체계가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임시 진열대나 과도하게 상온에 노출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보관이 좋은 매장을 정해두시면 편합니다. 단골로 신뢰하는 매장이 있으신가요? 집에 와서 보관하는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치를 정할 때 이걸 꼭 고려하셔야 해요. 문 쪽 선반은 온도 변동이 제일 큽니다. 단백질 식품은 안쪽 선반에 두시고 소스류는 아래 칸에 두세요. 해동은 냉장실에서 하루 전에 미리 꺼내 두시고요. 냉장고 안에서 어느 위치가 제일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세척과 전처리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흐르는 물로 먼저 세척한 다음에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잠시 담가 두세요.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 손실이 커지니까 적당한 시간만 담그시면 됩니다. 잎채소는 줄기부터 씻으시고 과일은 솔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집에서 쓰는 세척 루틴이 있으신가요? 가공육 대체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가공육은 횟수를 확 줄이시고 단백질 공급원을 여러 가지로 분산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나트륨과 첨가물 차이가 정말 큽니다. 삶은 계란을 준비해 두시고요. 통조림 대신 찜기를 활용하세요. 콩과 두부를 기본 단백질로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시나요? 간식과 음료 선택도 바꿔보세요. 단맛이 당긴다면 과일을 통째로 드시고 갈증이 난다면 물을 마시세요. 향이 필요하다면 차를 우려 드시고요. 인공 감미료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트륨 관리는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간이 센 소스류를 줄이고 식초나 향신채로 맛을 채우세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벨 비교가 핵심이에요. 같은 용량 기준으로 나트륨 수치를 서로 비교해서 더 낮은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쓰는 소스들 서로 비교해 보셨나요? 발효식품 활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전통 발효식품은 소량으로도 맛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소량을 자주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원재료 비율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효식품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냉동식품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냉동실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하고요. 한번 해동한 식품은 절대 재냉동하지 마세요. 냉동 보관 기간도 제품마다 다르니까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냉동실에 오래된 식품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세요. 기름은 한번 쓴 걸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조리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영양소 파괴가 심해집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조리법을 쓰시나요? 식사 시간과 양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한 끼 양은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갑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할 일 한 가지를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싸고 편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격 할인폭이 크고 양이 많고 유통기한이 길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라벨을 먼저 읽고 보관과 조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과도한 색과 향이 첫 번째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색깔과 인위적인 향은 과도한 처리를 의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긴 유통기한입니다. 식품이 몇 년씩 보관된다는 건 그만큼 첨가물이 많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불명확한 제조 정보입니다. 원재료 표시가 모호하거나 제조원이 불분명하면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손상된 포장입니다. 캔이 찌그러지거나 비닐이 찢어진 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효과적인 선택은 이렇습니다. 산지와 제조원이 분명한 제품을 고르세요. 발효와 숙성 정보가 있는 장류를 선택하시고요. 냄새와 조직감이 자연스러운 생선을 사세요. 소포장 경과처럼 보관이 쉬운 식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붓기와 피로 같은 작은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손발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엔 식생활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트륨 과잉으로 혈압이 오르고 당 과다로 체중이 늘고 첨가물 누적으로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몇 주 내로 컨디션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큰아버지처럼 붓기가 빠지고 소화가 편해지는 거죠. 염분과 당 섭취가 줄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요. 낮 동안 피로감도 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드릴게요. 이번 장보기에서 딱 3가지만 바꾸세요. 간장 하나, 소금 하나, 통조림 하나입니다. 원재료 첫 줄이 분명하고 나트륨 수치가 낮고 제조원이 명확한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생선과 김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라벨 사진을 놓고 항목별로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 안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냉장고 칸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상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라벨 읽기가 습관이 되면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마트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그 다음 몇 주 동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을 고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도 이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무엇을 하나 바꾸시겠나요? 간장인가요? 소금인가요? 아니면 통조림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